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는 56세 어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아드님 결혼을 앞두고 겪으신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새벽 5시. 김선영 씨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죠. 56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째. 그때부터 시작된 새벽들이 어느덧 익숙해졌지만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자꾸만 밀려온다고 하시네요. 지훈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혼잣말을 하며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는 선영 씨. 29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제 남의 집 사위가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려웠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신이 부족해서 아들의 결혼에 누가 될까봐 말이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지요? 자식이 결혼한다고 할 때 그 복잡 미묘한 감정 그런 거요. 기쁘면서도 걱정되고 대견하면서도 서운하고 그런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겠죠. 지하철 새 정거장, 도보 10분. 선영 씨가 시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하시네요. 어젯밤 아들 지훈 씨가 전화로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 서영이네 부모님이 뵙고 싶어 하세요.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선영 씨는 당황하셨다고 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자신이 교사인 며느리의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혹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시더군요. 에이, 뭘 그런 걱정을.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평소보다 일찍 나온 탓에 시장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몇몇 상인분들만 물건을 진열하고 계시더군요. 선영 씨는 자신의 좌판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새벽에 들여온 과일들과 야채들이 싱싱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지훈이 장인 어른이 뭐 하신다고 했더라. 건설회사를 한다고 했나? 선영 씨는 물건을 정리하며 기억을 더듬어 보셨어요. 워낙 긴장해서 지훈 씨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자 시장에도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찾아와 정다운 인사를 나누고 싱싱한 채소들을 골라가시죠. 평범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계속해서 무언가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선영아,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걱정이라도 있냐? 옆 좌판의 미자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20년 넘게 나란히 장사를 해온 정다운 사이거든요. 아, 그냥요. 지훈이 결혼 준비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아이고, 그런 좋은 일로 뭘 걱정해. 우리 지훈이 얼마나 괜찮은 애인데. 며느리도 교사라면서. 네, 그래요, 언니. 근데 마음이 편하지 않네요. 선영 씨는 말을 잊지 못하셨다고 해요. 정확히 무엇이 걱정인지 자신도 몰랐거든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곧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 같은 거였죠. 오후가 되자 시장에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습니다. 선영 씨는 손님들을 맞으며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때 선영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멈춘 듯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고 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요. 선영이. 그 남자도 선영 씨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바로 30년 전 선영 씨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청춘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람,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던 바로 그 사람, 이도현 씨였던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선영 씨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다니. 너무나 초라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해요. 저기 혹시 시간이 되시면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선영 씨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죄송해요. 장사 중이라서. 황급히 자리로 돌아갔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도연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고 해요. 그날 밤 선영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3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설레실까요? 아니면 당황스러우실까요? 30년 만에 시장에서 첫사랑을 만난 선영 씨.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지만 선영 씨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도연 씨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잘생겼고 세월의 흔적이 있긴 했지만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에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선영 씨는 자신을 다독이셨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고요. 게다가 곧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셨다고 해요. 시장에 나가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셨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도연 씨가 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다행히 하루 종일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선영아, 너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뭔가 찾는 것 같은데. 미자 언니가 눈치채고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별일 없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영 씨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유지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도연 씨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는 뭘 하며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그런 궁금증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서영이 부모님과 식사하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선영 씨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며느리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어디서 만나는데?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요. 서영이 아버지가 예약해 주셨어요. 그래, 알겠다. 전화를 끊고 선영 씨는 한숨을 쉬셨다고 해요.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혹시나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선영 씨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아들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아들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쁜 여자가 따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며느리가 될 서영이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따뜻하고 순수해 보였거든요. 그럼 부모님도 곧 오시겠네? 네, 아버지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하셨어요. 몇 분 후 식당 입구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선영 씨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바로 선영 씨의 첫사랑이었던 도연 씨였거든요. 아버지? 서영 씨가 반갑게 일어나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도연 씨도 딸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선영 씨를 본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떡해. 아버님 아시는 분인가요? 아들 지훈이가 의아해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영의 아버지, 이도현입니다. 도연 씨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김선영입니다. 선영 씨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인사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다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불편해 보이세요. 아, 아니야. 괜찮다. 그냥 처음 만나서 좀 긴장했나 봐. 식사 시간 내내 선영 씨와 도연 씨는 제대로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해요. 지훈이와 서영이는 두 부모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긴 했지만 처음 만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훈이 어머님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니에요. 별것 아닌 그냥 장사일 뿐입니다. 선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 있게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왜 이렇게 위축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지훈 오빠가 정말 효자라고 들었어요. 어머님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워낙 착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딸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내내 선영 씨와 도연 씨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고 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되살아났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도연 씨가 조용히 선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날 밤 선영 씨는 또 한 번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사랑이 아들의 장인이 될 사람이라니. 여러분이라면 이런 놀라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운명의 장난 같지 않나요? 첫사랑이 아들의 장인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선영 씨.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선영 씨는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지셨어요. 손님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줌마, 양배추 얼마예요? 네? 아, 죄송해요. 양배추요? 한 통에 2,000원입니다. 괜찮으시우? 표정이 멍하네. 아, 네. 죄송합니다.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고 해요. 주말에 막내딸 지혜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25살인 딸아이는 아직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똑똑하고 눈치도 빠른 편이라 어머니의 변화를 금세 눈치챘다고 해요. 엄마, 요즘 왜 이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훈이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정말? 그런데 오빠가 그러는데 처음 만난 날 언니네 아버지랑 엄마 사이가 너무 어색했다던데? 지혜 씨의 말에 선영 씨는 화들짝 놀라셨어요. 뭐가 어색해? 처음 만나서 그런 거지. 그래도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마치 서로 아는 사람인 것 같다고 하던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괜한 오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선영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지혜는 더 궁금해했지만 어머니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약혼식 준비 때문에 양가가 한 번 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또 만나야 해? 네, 예식장도 봐야 하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정할 것들이 많아서요. 서영이 아버지가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선영 씨는 한숨이 나왔다고 해요. 도연 씨를 또 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일인데 거부할 수는 없었죠. 그래, 알겠다. 토요일 오후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양가 식구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도연 씨의 부인도 함께 왔다고 해요. 단정하고 우아한 인상의 여자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도연 씨 부인은 선영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선영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인사를 받으셨다고 해요. 안녕하셨어요. 또 뵙네요. 예식장을 둘러보고 예단과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선영 씨와 도연 씨는 여전히 서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해요. 다만 가끔씩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당황해서 시선을 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두 분이 전에 아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도연 씨 아내분이 물어봤어요.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고 해요. 아니에요. 전에 아실 수가 없지요. 선영 씨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어색한 분위기인지. 뭔가 어색하신 것 같은데. 도연 씨 아내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예식장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약혼식은 다음 달에, 결혼식은 그 다음 달에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혼수 준비도 해야겠네요. 은주 씨가 말했을 때 선영 씨는 부담감이 더 커지셨다고 해요. 도연 씨의 가족은 분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자신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처지였거든요. 혼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선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혼수 같은 건
부담 갖지 마세요. 요즘 시대에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연 씨의 배려 섞인 말투에 선영 씨는 더욱 착잡해지셨다고 해요. 30년 전과 똑같은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엄마, 혼수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막내딸이 나서서 말했어요. 지혜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도 최대한 간소하게 할게요. 며느리 될 아이도 상황을 이해하는 듯 배려해 주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 도연 씨가 다시 선영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정말 한 번만 뵐 수 없을까요? 제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어색하게 지내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요. 그의 간절한 눈빛에 선영 씨는 마음이 흔들리셨다고 해요.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선영 씨가 조금 망설이셨어요. 정말 할 말이 있어요. 30년 전 일에 대해서. 안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 고개를 저으셨다고 해요. 그날 밤 딸아이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더욱 궁금해졌다고 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해. 서영이 아버지와 무슨 일이 있었나? 지혜는 혼자서 이런저런 추측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라면 과거의 연인과 이런 상황에서 대화할 용기가 있으실까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선영 씨의 이야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네요. 오늘은 30년 전 선영 씨와 도연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을 조심스럽게 넘겨보니 30년 전의 사진들이 나왔다고 해요. 20살의 자신과 22살의 도연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대학교 앞 작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모습. 바닷가에서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모든 게 생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지. 선영 씨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했었다고 해요.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 줄만 알았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도연 씨의 집안은 서울의 유명한 건설업체를 하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선영 씨는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거든요. 처음엔 도연 씨의 부모님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선영 씨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거죠. 문제는 도연 씨가 군대에 간 사이에 생겼습니다. 도연 씨의 부모님이 선영 씨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완강하게 반대하셨다고 해요. 집안의 격이 다르다는 이유였죠. 도현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야. 내가 결혼할 사람은 우리와 어울리는 집안의 딸이어야 해. 어머니, 사람을 집안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선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현실을 좀 봐라. 선영 씨는 이런 이야기를 도연 씨에게서 들었다고 해요. 도연 씨도 부모님을 설득해보려 노력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도연 씨는 군대에서 선영 씨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헤어지자는 내용의 편지였죠. 선영 씨는 그 편지를 받고 며칠간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도연 씨를 원망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지. 하지만 도연이를 미워하지는 않았어.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야. 그 후 선영 씨는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 결혼하셨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분은 선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고 해요. 비록 도연 씨만큼 사랑하지는 못했지만 남편분도 충분히 좋은 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남편분은 지훈 씨가 5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선영 씨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홀로 2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그래도 잘 키웠잖아. 지훈이도 착하게 크고 지혜도 똑똑하고. 후회하지 않아. 선영 씨는 자신을 위로하셨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들이 잘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도연 씨가 아들의 장인이 될 사람이라니.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나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선영아, 나야.
도현이야. 선영 씨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제 번호를? 지훈이한테 물어봤어. 어머님께 여쭈어 볼 일이 있다고 했어. 무슨 일로 전화하신 거예요? 만나자. 제발 한 번만. 도현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다고 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선영아,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게 됐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 사이로 지내면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선영 씨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내가 편한 곳 아무데나 나는 괜찮아.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셨어요. 그럼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반포대교 아래쪽에. 고맙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 전화를 끊고 선영 씨는 복잡한 심정이 되셨다고 해요. 과연 도연 씨를 다시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어색한 상황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 지혜 씨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이 궁금했어요.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리가 없어. 여러분이라면 30년 전 헤어진 연인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셨을까요? 드디어 선영 씨와 도연 씨가 30년 만에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날은 평일 오후였어요. 선영 씨는 시장 일을 일찍 마치고 약속 장소로 향하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만에 단둘이 만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도연 씨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정장 차림이었지만 언제나 반듯했던 그가 어딘지 지쳐 보였다고 해요. 왔구나. 도연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선영아라고 부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늦었나요? 아니야. 내가 일찍 왔어. 둘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냈어? 도연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냥이요. 그냥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남편분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어. 힘들었겠다. 도연 씨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선영 씨의 말투가 차갑게 나왔다고 해요. 미안해. 괜한 소리를 했구나. 그래서 뭘 하자고 나를 부른 거예요? 선영 씨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이런 어색한 상황을 유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영아, 아니, 선영 씨. 30년 전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어서. 무슨 사과요? 내가 비겁했어. 부모님 반대에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군대에 있으면서 편지로 헤어지자고 했잖아. 선영 씨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거든요. 정말 미안했어.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선영 씨가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도연 씨가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 말씀대로 좋은 집안 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건설회사도 크게 키워서 성공하셨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뭐예요? 혹시 나한테 동정심이라도 느끼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전 여자친구가 불쌍해서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30년 전에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나 같은 여자보다는 집안 좋은 여자가 낫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선영 씨는 울먹이며 소리쳤다고 해요. 30년 동안 묻어둔 원망과 서러움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선영아,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싸우셨어야죠. 싸웠어. 정말 많이 싸웠어. 하지만 부모님이 연을 끊자는 말까지 하시는데. 그래서 저를 포기한 거군요. 당연히 부모님이 저보다 중요했으니까. 도연 씨는 할 말이 없었다고 해요. 사실이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상처를 줘서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 지나간 일인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로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해요. 선영아,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우리 아이들이 만나서 결혼한다니.
인연이라기보다는 악연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알아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른답게 행동하면 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말씀하시네요. 당신은 아무도 모르니까 편하겠지만 저는 내 아내도 뭔가 이상하다고 눈치채고 있어. 어제도 물어봤거든. 여보, 지훈이 어머님과 뭔가 아는 사이 같은데? 처음 만났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소리야? 처음 보지. 그분을 어디서 봤겠어? 정말. 그런데 왜 둘 다 그렇게 어색해? 도연 씨는 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고 해요. 그것 봐요. 벌써 눈치채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잘 해보자.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과거는 과거라고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선영아, 나도 힘들어. 너를 다시 만나니까. 그때 생각이 많이 나. 그만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선영 씨가 일어서려 했어요. 선영아, 잠깐만.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고마워. 지훈이를 정말 잘 키웠어.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더라. 우리 서영이가 행복할 것 같아. 선영 씨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해요. 30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보람을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당연하죠. 제 아들이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이제 그만해요. 아이들 결혼 준비나 잘하자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30년 전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정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으실까요? 선영 씨와 도연 씨의 만남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뜻밖의 발견으로 인해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한강공원에서의 만남 이후 선영 씨는 마음이 조금은 정리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자꾸만 되살아났거든요. 며칠 후 지혜 씨가 집 청소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라 가끔 와서 청소를 해드렸거든요. 엄마, 이 상자 뭐예요? 옷장 위에 있는 거. 아,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건드리지 마. 하지만 지혜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어요.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그 상자를 내려다봤다고 해요. 뭐가 들어있을까?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상한 사진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요. 어머니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남자가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이 아저씨 어디서 봤지? 자세히 보니까 서영이의 아버지가 사진 속에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지만 분명히 서영이 아버지였어요. 이게 뭐지? 엄마가 서영이 아버지를 안다고? 사진 뒤에는 1995년 여름 도연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이라고? 서영이 아버지 이름이 이도연이었는데. 지혜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어머니가 서영 씨의 아버지와 예전에 만난 사이였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게 행동하신 거구나. 지혜 씨는 더 자세히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어머니와 도연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대학교 앞에서. 연인 사이로만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설마 엄마의 첫사랑이었나? 아빠 만나기 전에? 그때 선영 씨가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지혜야, 뭐해? 엄마 이게 뭐예요? 지혜 씨가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선영 씨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고 해요. 그걸 어디서 찾았니? 엄마, 이분이 서영이 아버지 맞죠? 아,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봤어요. 분명히 서영이 아버지예요. 선영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지혜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앉아봐. 정말 서영이 아버지 맞죠? 엄마의 옛 남자친구였던 거예요? 그래, 맞다. 아주 오래전 일이야. 아빠 만나기 훨씬 전 이야기고. 그래서 그렇게 어색하게 행동하신 거구나. 오빠도 눈치챘다고 했는데 지훈이가 뭐라고 했니? 처음 만난 날부터 이상하다고 했어요. 서로 아는 사이 같다고.
선영 씨는 깊은 한숨만 삼키고 있었어요. 이제 비밀이 탄로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엄마, 그럼 오빠한테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안 돼. 지훈이가 알면 결혼을 포기할지도 몰라. 왜요? 과거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너는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일은 복잡한 거야. 지훈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숨기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일단은 비밀로 해줘. 지혜는 어머니의 간청에 일단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 그분과 왜 헤어지셨어요? 집안 반대가 심했어.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집안 수준이 중요했거든. 그럼 서영이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아시는 건가요? 모를 거야. 30년도 넘은 일이고 나는 그때 김선영이 아니라 김선이었거든. 결혼하면서 개명했어. 아,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절대 비밀로 해줘. 알았지?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지혜 씨는 계속 궁금했어요. 어머니와 도연 씨가 어떤 사이였는지, 정말 사랑했던 사이였는지. 엄마, 그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럼 지금도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이미 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고 해요. 지혜 씨는 어머니가 아직도 도연 씨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지혜 씨는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답답했어요. 오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결혼식 날까지? 여러분이라면 이런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에게 알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묻어둘까요? 드디어 지혜 씨가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네요. 과연 이 비밀이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이 폭로되기 직전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는 그동안 이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리고 오빠를 볼 때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오빠가 모르고 결혼하는 게 맞나? 나중에 알게 되면 더 충격받을 텐데. 지혜 씨는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쉽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약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선영 씨는 그날이 가장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누군가 눈치채면 어떡하지? 도연이 어머니가 알아보시면 어떡하지? 약혼식 당일 아침 선영 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응, 괜찮다. 그냥 긴장돼서 그래.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걱정하지 마,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선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약혼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도연 씨의 가족들과 친척들도 모두 참석했어요. 지훈이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네, 감사합니다. 선영 씨는 도연 씨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어요. 하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고 해요. 지은이 어머니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 씨의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하셨어요. 선영 씨는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30년 전 그렇게 반대했던 바로 그분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지은이 참 좋은 청년이더군요. 우리 서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도연 씨의 어머니는 선영 씨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30년이라는 세월과 결혼 후 개명한 덕분이었죠. 약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선영 씨는 계속 긴장하고 계셨어요. 혹시나 누군가 과거를 눈치채지는 않을까 해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늘따라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다. 그냥 우리 지훈이가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지훈 오빠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 지훈이가 서영이 만나서 더 좋아졌어. 약혼식이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 양가 친척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조용히 선영 씨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손이 계속 떨리고 계시네요. 응, 괜찮다.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혜는 어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 비밀을 계속 숨기는 게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도연 씨의 형이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어요. 도연아, 너 대학 때 사귀던 여자친구 있었지? 이름이 뭐였더라? 김선영인가?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선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도연 씨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형, 그런 옛날 얘기를 왜 여기서 해? 아, 미안 괜한 얘기했네. 그런데 참 신기하네. 지훈이 어머님도 이름이 김선영이시고 그러게요. 우연의 일치네요. 약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혜가 선영 씨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사람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지혜 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엄마, 오늘 정말 위험했어요. 거의 들킬 뻔했잖아요. 그러게. 깜짝 놀랐네. 엄마, 이렇게 계속 숨길 수는 없어요. 결혼식 전에 오빠한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과거 일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넌 몰라. 지훈이가 알면 서영이와 헤어질지도 몰라. 그 아이 성격상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언제까지 숨기실 건데요? 결혼해서도 계속? 일단은 결혼식까지만. 엄마, 그런데 진짜 괜찮으세요? 오늘 도연 아저씨 보시는 표정이 무슨 표정? 뭔가 아직도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헛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절대 아니야. 하지만 지혜 씨는 어머니의 부정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다음 날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마지막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어머니, 서영이 부모님이랑 마지막 점검 한번 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으시죠? 그래, 괜찮아. 하지만 선영 씨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계속 이런 만남을 가질 때마다 긴장되고 힘들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나 결혼식 마지막 준비 사항들을 점검했어요. 하객 명단, 식순, 패백 준비 등등. 그런데 선영 씨, 혹시 결혼식에 친정 식구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시골에 계셔서요. 우리도 친척들은 적당히만 부를 예정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혜 씨는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것인지. 모임이 끝나갈 무렵 지혜 씨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저기, 혹시 이것 좀 보시겠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와 도연 씨가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어요. 지혜야, 그걸 왜 가져왔어?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사진에 집중됐어요. 여러분이라면 지혜 씨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실을 밝히는 게 옳았을까요? 여러분, 드디어 3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과연 두 가족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까요?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지혜 씨가 사진을 꺼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거든요. 이게 뭐지? 엄마가 왜 이 사진에? 아버지. 이게 아버지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선영 씨와 도연 씨가 다정하게 찍힌 모습이 있었거든요. 여보, 이게 뭐예요? 이분이 누구세요? 도연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혜야. 선영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아들의 목소리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진정하시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도연 씨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선영 씨와 저는 3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다고요? 어떤 사이였는데요? 그때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가 지훈 오빠, 어머님과 연인 사이였다고요? 어머니,
정말인가요?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정말 오래된 일이야. 그럼 왜 처음 만났다고 하신 거예요? 저희를 속이신 건가요? 속이려던 건 아니에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저희 잘못입니다. 아이들한테 혼란을 줄까봐 숨겼던 건데 그럼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아셨던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어색했던 거고. 미안하다, 지훈아. 어머님, 괜찮아요. 과거 일인데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지훈 씨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숨기셨어요? 단순한 과거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잖아요. 오빠, 엄마는 우리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 오히려 더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도연 씨가 나섰어요. 지훈이가 화가 날 거야. 이해한다. 우리가 미안하구나. 하지만 저는 선영 씨를, 아니,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까요. 그만해요. 30년 전에 저는 정말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집안 반대에 굴복해서 선영 씨를 떠났거든요. 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때 제가 더 용기가 있었다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여보.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저와 만나기 전 일이니까. 은주 씨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럼 정말 운명이네요. 어머님과 아버지가 옛 연인이었는데 저와 지훈 오빠가 만나다니? 서영아,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지훈 씨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결혼 직전까지 숨기셨는지. 지훈아, 혹시 아직도 서로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죠? 이 질문에 선영 씨와 도연 씨는 당황했어요. 그런 건 아니야. 절대. 지훈아,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라. 우리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럼 왜 이렇게 숨기셨어요? 오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지훈 오빠, 지난날에 인연이 있으셨던 것 뿐이잖아. 이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야. 이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해. 서영아, 너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그때 도연 씨가 일어섰어요. 지훈아, 내가 이야기해주마. 선영 씨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셨고, 나도 내 가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이 말에 지훈 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정말 제가 오해한 게 맞는 건가요? 그럼 아들아. 엄마가 30년 동안 너희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지훈아, 나도 마찬가지다. 가족이 최우선이야. 우리 모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과거 일로 서로 어색해하지 말아요. 그래요. 이제 다 가족이니까. 오빠, 엄마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우리 때문에 계속 걱정하셨어. 지훈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버릇없이 말씀드렸어요. 아니야, 지훈아. 내가 놀랄만해. 이제 다 알게 됐으니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여보.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됐네요. 그렇게 해서 30년 만에 숨겨졌던 비밀이 밝혀졌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선영 씨와 도연 씨는 이제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줬는데 엄마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저희도 서영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렇게 선영 씨와 도연 씨의 30년 만의 재회는 놀라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첫사랑이 아들의 장인이 되는 기가 막힌 운명이었지만 결국엔 모든 가족이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숨겨진 과거가 현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선영 씨처럼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열 수 있으셨을까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연인이 자식들의 결혼으로 다시 만나다니.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래겠죠.
선영 씨 가족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